봅시다. 유형 9번에 일반항이 K와 N에 대한 식인 수열의 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왜 따로 빼놓은 거냐면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시그마 뭐 K는 1부터 N까지 해서 AK 보통 이렇게 쓰잖아. 맞죠?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항상 이제 K라는 애를 적어 놓는다고. 그럼 내가 첫날부터 얘기했었던 게 시그마에 대한 일반항을 쓸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K를 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만약에 내가 변수를 K로 두지 않고 N으로 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1 곱하기 N 더하기 2 곱하기 N-1 이렇게 해서 쭉 있잖아.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AK가 아니라 AN을 구한다라고 쳐볼게. AN이라는 건 N번째 항을 뜻하죠. 맞지? 그러면 저기가 첫 번째 항이고 여기가 뭐야? N번째 항이거든? 그러니까 N번째 항은 그냥 뭐가 돼? N이 돼. 이상하지 않니? N번째 항에서 일반항을 구했을 때 만약에 N이면 1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3 넣으면 3이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그럼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변수를 N이라고 뒀을 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여기에 있는 N과 지금 이 식에 있는 N을 다른 N으로 보셔야 돼요. 같은 N으로 봐서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시그마 문제에서는 변수 자체를 K로 둬라. 그래서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껴있는 K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항상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보시면 1, 두 번째 건 2, 세 번째 건 3이니까 K번째는 뭐가 될 거다? K가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여기 N, 그 다음에 N-1, 그 다음 N-2죠. 그치? 뒤에 거는. 그러면 N을 기준으로 N에서 빠진다. 뭐가? 1씩 계속 빠진다. 그럼 K번째면 몇이 빠졌겠어? K 마이너스 1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왜? 두 번째에서 1이 빠졌고 세 번째에서 2가 빠졌으니까 K번째에서 한 번 덜 빠지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K 곱하기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K가 변수니까.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뭐가 된다? AK, K번째 항은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M 플러스 1에 K가 된다. 얘가 일반항이 된다. K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K에다가 AN, N을 집어넣어버리면 싹 사라지면서 그냥 N이 남았던 거야. 그래서. 알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뭐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즉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M 플러스 1K 이렇게 보셔야 한다. 됐나요? 그러면 얘 계산해 보시면 뭐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6분의 N,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 앞에다가 M 플러스 1 앞으로 빼버리시고 왜? K가 변수니까 M 플러스 1은 상수일 거니까 K 공식 2분의 N, M 플러스 1 쓰셔서 이거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일반항 자체를 K로 두셔야 돼요. N으로 두면 그냥 일반항이 AN이 돼버려. AN은 N이 돼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이상해져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 문제였고 그럼 넘어가셔서 유형 10번부터가 있는데 유형 10번부터가 뭐냐면 일단 유형 10번에는 로그가 포함된 애들 뭐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수열들 중에 또는 시그마에서 나오는 수열의 합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로그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분수꼴. 그 다음 세 번째가 근호를 포함하는, 즉 루트를 포함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는 그냥 정해져 있다 보시면 돼요. 뭐가 정해져 있는 거냐면 봐봐. 로그가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로그 뭐 AN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들의 전체 합을 보겠대. 그러면 결국 로그의 합은 뭐로 바뀌어? 진수의 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활용해서 진수의 곱으로 보시면 돼요. 진수의 곱.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분수꼴의 합은 어떻게 하느냐? 분수꼴의 합은 우리가 원래 통분을 하는데
그 통분을 10개, 20개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분수꼴의 합은 뭐로 한다? 부분분수를 활용한다. 부분분수라는 건 이런 거였죠? A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B분의 1이라는 게 부분분수라는 애였어요. 사실 우리가 1학년 때 유리함수에서 배우긴 합니다. 부분분수가 뭔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호가 포함되어 있다. 정확히는 근호가 분모에 있을 때예요. 근호가 분모에 있을 때, 그래서 얘는 유리화를 하시면 됩니다. 유리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이제 시그마가 마무리가 되니까 봅시다. 초항이 3이고 공비가 9인 등비수열 AN이 있다. 그럼 AN이라는 애는 초항 3 곱하기 9의 n-1제곱 2라는 애고. 맞죠? 2라는 애고 얘는 결국 뭐가 된다? 3의 2n-1제곱이 된다. 얘가 3의 2n-2제곱일 거니까. 맞죠? 그래서 얘를 저기다가 집어넣으셔서 로그의 성질로 2n-1을 앞으로 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로그 3에 방금 했던 것처럼 3에 2n-1제곱이 들어와.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n-1을 앞으로 빼면 그냥 얘는 2n-1이 되고 앞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결국 여기다가 1부터 넣어보면 로그 3에 1 넣으면 3이 될 거고 2 넣으면 여기다 2 넣으면 4-1이니까 3의 세제곱이 될 거고 3 넣으면 3의 5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갈 거잖아. 맞죠? 근데 로그의 합은 결국 뭐일 것이다? 진수의 곱일 것이다. 그래서 3부터 쭉 가서 10 넣으면 3의 19제곱까지 다 곱하시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됐죠? 그리고 얘네들 다 곱하면 결국 진수의 합이 나올 지수의 합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까지 보셔도 상관없다. 근데 지금처럼 등비수열이 나와서 얘가 앞으로 딱 나가서 이쁘게 정리가 되면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런데 뒤에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등비수열로 이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지금 1109번처럼 등비수열이 아닌 애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등비수열이 나오면 그냥 방금처럼 그냥 계산해서 정리해서 푸시면 끝이고요. 근데 이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보면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로그 1-K제곱분의 1을 해봐라. 그랬더니 로그 51-2가 나왔다 라는 건데 그러면 저기다 2부터 넣어볼게요. 로그 2 넣으시면 1-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될 거고요. 더하기 로그 3 집어넣으시면 1-9분의 1이니까 9분의 8이 될 거고요. 더하기 로그 4 집어넣으시면 1-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5가 될 거고 더하기 마지막 하나만 더 써볼게요. 5 집어넣으시면 25분의 24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애들이라고 결국에 집어넣어보면 그러면 결국 로그가 똑같이 있으니까 4분의 3과 9분의 8과 16분의 15 25분의 24 요런 식으로 쭉 곱해져서 어디까지 갈 거니까 n까지 갈 거니까 n을 집어넣어 보시면 n제곱 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줘요. K 자리에다가 n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가 지금 다 제곱꼴이지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맞죠? 그 다음 얘는 거기서 1을 뺀 애들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근데 얘를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을 정리하면 n-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 볼게. 3은 1 곱하기 3이고요 8은 2 곱하기 4고요 15는 3 곱하기 5고 24는 4 곱하기 6 이렇게 가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얘네들을 곱해보면 2가 여기서 하나 이렇게 지워지고 3이 여기서 하나 지워지고 3은 또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고요. 4는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요. 5는 이렇게 지워지고 뒤에 거랑 또 지워질 거고 6도 마찬가지로 밑에 거랑 지워질 거고 그러니까 뭐만 남아? 밑에서 한 개, 위에서 한 개 이렇게 남죠. 맞지? 그러면 얘에서 뭐가 남을지 보자. 얘에서 일단 앞에 거랑 이렇게 지워져서 n 밑에서 하나 남을 거야. 근데 위에서 하나 남을 건데 얘가 남을지를 봐야 돼. n-1이 남을지 n 플러스 1이 남을지. 그러면 n-1은 요 앞에 항이
n-1의 제곱이었을 거니까 그 앞에 거니까 얘와 얘가 이렇게 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남을 거예요. 얘가. 그럼 쭉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남는다? 로그에 앞에서는 2분의 1이 남았고 뒤에서는 얘가 남았으니까 2n분의 n 플러스 1이 남게 되는 거다. 저걸 다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뭐다? 그게 로그 51 마이너스 2니까 100분의 5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n은 5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수의 고배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이면 오히려 훨씬 더 쉽고요. 지금처럼 등비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저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1110번도 방금 우리가 했던 거랑 사실상 똑같은 문제긴 한데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제예요.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이 나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이 나오면 뭘 떠올려라?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나오면 뭘 떠올려라? 얘가 곧 SN이라는 걸 떠올려야 된다. 문제에서 저걸 준다면. 즉 SN을 줬으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SN-SM-1은 AN이다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SN을 괜히 주지 않아요. 알겠죠? 알겠죠? 줬으니까 얘를 활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 대입해 보시면 로그 2분의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에서 빼라. 뭐를? 로그 2분의 n-1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로그의 뺄셈은 나눗셈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2 약분될 거고 n 플러스 1 약분되면 로그 n분의 n 플러스 2가 된다. 얘가 an이다. 그 다음 A1, 1 넣어서 확인해 보셔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으니까 A, 2K라고 돼 있으니까 A, 2K를 구해보시면 저기다가 2K 집어넣으면 로그 2K분의 2K 플러스 2가 되고 2로 약분하시면 얘는 뭐가 된다? 로그 K분의 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된다. 그 다음 뭐 하면 된다? 1부터 집어넣어서 다 더해 보시면 또 쭉 지워지면서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은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앞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1, 2, 3, 4 쭉 넣다 보면 싹 지워지는 게 보일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꼭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얘가 중요해. 얘가. 알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나왔을 때 걔는 SN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 앞에서 그러면 제가 SN이니까 SM-SM-1은 AN이구나 라는 걸 떠올리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SN을 괜히 주지 않아요. 그냥 준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가 포함된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11번이 분수꼴인 수열의 합인데 얘들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 분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부분 분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그 부분 분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냐? 일단 1차적으로 분모가 곱의 형태여야만 해요. 알겠지? 분모가 곱의 형태가 아니면 곱의 형태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걔는 부분 분수 문제가 아닌 거야. 알겠죠? 근데 시그마에서 분수꼴은 얘 아니면 얘밖에 없어 사실. 시그마에서 나오는 분수꼴은. 알겠죠? 그래서 분모가 곱의 형태면 부분 분수를 활용하시는 거고요. 분모가 근호의 형태면 유리화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전부 다 이제 풀리게 될 거니까 문제 볼게요. 수열의 합 쟤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분모가 곱의 형태가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호의 형태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곱의 형태로 바꿔라 라는 소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얘를 우리가 근호의 형태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의 제곱 마이너스 1은 3 마이너스 1 곱하기 3 플러스 1로 바꿀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5의 제곱 마이너스 1은 5 마이너스 1 곱하기 5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고 얘는 7 마이너스 1 곱하기 7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25 마이너스 1 곱하기 25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24분의 1 다시 24 곱하기 26분의 1 이렇게 된다. 쭉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분모가 곱의 형태로 바뀌었고 그러면 2가 A고 B가 4인 거니까 집어넣어보면 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된다? 2분의 1에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2분의 1에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있으니까 2분의 1이 있으니까 전부 다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전체를 2분의 1로 묶어주면 앞에서부터 쭉 써볼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해서 쭉 가서 어디까지? 24분의 1 마이너스 26분의 1까지 가게 되겠죠. 결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1까지 지워진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 마이너스 26분의 1이니까 얘는 26분의 12가 될 거고 그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는 뭐다? 26분의 6, 뭐 13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는 게 분수꼴의 수열의 합, 즉 부분 분수를 활용하는 문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얘들아 뭘 풀어보면 좋을까요? 1116번은 이제 나랑 푸는 걸로 하고 1115번 풀어보실래요? 1115번 시간 드릴 테니까 어차피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니까 1115번 풀어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막 이런저런 선생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생 수 얘기가 나왔거든? 학생 수가 진짜 준 것 같다. 고등학생 애들이 막 저출산이라고 막 하는데 사실 체감상 못 느꼈거든. 학생 수가 줄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진짜 줄었나 하고 찾아봤어. 그 내가 진성고를 검색을 해봤어. 근데 너네 때까진 괜찮거든? 너네 때까지는 안 발견했어. 근데 지금 진성고 1학년이 160명인가 그런 거야. 근데 그 160명 중에 더 신기한 게 남자애들이 110명이고 여자애들이 50명인 거야. 50명인 거야. 그렇고 이거 보면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2번밖에 안 나와. 얘네들은 진성고 남녀 분반이잖아. 여자애들이 2번밖에 안 나오는 거야. 해봤자.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 성비가 안 맞으니까. 근데 그래서 보니까 그 원래 보통 성비를 맞춰서 뽑거든.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성비가 대략 다 맞아. 1대1이야. 1대1 대부분 다. 뭐 해봤자 한두 명 차이고. 그리고 진성고만큼 줄진 않았어. 좀 줄긴 했는데 진성고만큼 줄 데는 없었거든. 근데 거의 진성고는 100명이 줄었어. 지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미달이 나서 그냥 안 뽑았대. 그냥 안 뽑았대. 미달이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채우려다 보니까 이제 남자애들이 많이 채워졌고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애초에 뽑는 인원을 160명으로 뽑겠다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대. 아무튼 그렇더라고. 남는 애들은 어디로? 안 남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준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고르게 줄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지 진성고가. 왜냐면 이제 자꾸 시험이 어렵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지. 아무튼 그럼 너네는 광북 진성을 간 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해? 광북 진성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후회해? 광북 진성을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후회 안 해? 아니 요즘 가끔 물어봐. 그 주변에 이제 중3 자녀를 둔 분들이 주변에 내가 몇 명 있거든. 아는 분들 중에. 그래서 한번 여쭤봐.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철산 사는 애들 중에 물어보셔 나한테. 애가 가까운 데를 갈 거면 광북이나 진성을 가야 되는데 가까운데 요 근처 살면 가까운데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광북, 진성, 광명 요 세 개 중에 하나잖아. 요 근처 살면 그 요 근처에 이제 자꾸 이제 이사로 오시거나 하면서 이제 물어보신단 말이야. 그렇다고 철산 사는데 저쪽 광희고를 막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명문, 광문은 가기 또 싫다는 거야. 애가 공부를 안 할까 봐.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보더라고. 광명을 보내야 될지 광북을 보내야 될지 진성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진성이나 광북하면 후회하니 혹시? 후회? 그러면 만약에 다시 갈 수 있으면 어디 갈 것 같아? 광명? 왜? 그냥? 광북만 아니면 될 것 같아? 멀리 가긴 싫고? 지금 딱히 후회 안 해? 주원이는 어디 갈래? 그냥 안 갈래 아무 데도? 진성고는? 둘은? 어때? 그냥 뭐 다시 가도 갈 것 같아? 아무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특이한 애가 한 명 있었어. 어떤 남자인데 애가 공부를 좀 해. 그러니까 한대. 그래서 지금 동상고를 준비 중이래. 근데 이제 별로 이제 내키지 않는 거야. 그냥 집 주변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가 진성고를 가겠다고 하더래. 근데 이제 엄마는 진성고를 보내기가 싫은 거지. 진성 갈 바에 광북 가면 안 되냐. 왜냐면 진성은 이제 그분이 광명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야 본인한테. 아무튼 그래서 고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애 좀 말려달라고. 말이 안 통한다고. 자기는 진성 가겠다고 자꾸 한다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이미 갔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또. 봅시다. 풀어보셨나요? 여기서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SN이 나왔으니까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럼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려고 봤더니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네. 그러니까 AN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2를 앞으로 내려서 2n에 1 집어넣었을 때 3이니까 얘도 1 집어넣었을 때 3, 2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똑같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6번인데 1116번은 뭐 그닥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닥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는 루트가 즉 근호가 분모에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 넣는 숫자들이 n에다가 넣는 숫자들이 제곱수만 집어넣죠. 그치? n에다가 어차피 제곱수만 집어넣으니까 내가 n을 그냥 k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어차피 제곱수만 집어넣을 거니까. 맞죠? 그러면 얘를 내가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K제곱에 더하기 루트 4니까 2 곱하기 K제곱을 집어넣으면 K분의 1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해서 이제 부분분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해봐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까지 좋은 문제는 아니고 여기 지금 1부터 넣는 게 아니라 제곱수를 집어넣고 있으니까 아 K제곱으로 바꿔서 보면 되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유형 12번에 근호가 포함된 수열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 하자? 유리화를 하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부분분수 때도 그렇고 근호 때도 근호가 포함된 식도 그렇고 유리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앞뒤 순서 때문에 음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 음수가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부분분수를 할 때 무조건 A를 B보다 작게 설정을 하세요. 앞에 거를. 그래야 음수가 안 만들어져. 알겠지? 알겠지? 그럼 근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통 저 앞에 맨 처음 거 보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앞에 거 빼기 뒤에 걸 요렇게 써. 맞지?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괜히 부호를 한 번 더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화를 할 때 큰 거 빼기 앞에 거를 꼭 적으세요. 큰 거 빼기 앞에 거. 이렇게. 그래야 루트가 안 생기니까. 알겠죠? 그럼 쟤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큰 거 빼기 작은 거를 똑같이 하면 결국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니까 1이 돼요. 분모가. 그러니까 뭐만 남아?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만 남아요.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하시면 얘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남아요. 똑같이 계산하시면 얘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가 남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이 이렇게 남아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얘도 이렇게 지워질 거고 결국에 앞에서 몇 번째가 살아남았고 두 번째가 살아남았고 결론은 뒤에서 두 번째가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 앞뒤에 대칭을 하나하나씩 지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7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호가 있는 애들도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3번, 14번 이 군수열이라는 애거든? 그리고 군수열이 사실상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긴 합시다.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니까. 유형 13번, 14번이 군수열이라는 애인데 군수열이라는 말은 안 나와. 무조건 군수열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야. 예전 군수열을 활용하는 문제들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수열의 항을 묶어서 규칙을 찾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2, 1, 마이너스 이거 뭐 이상해. 규칙이 없어 보여. 그런데 잘 보면 뭐 3인, 뭐 5, 4, 3인 이렇게 있네. 그럼 내가 이렇게 잘라볼게. 1, 2, 3, 4, 5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건 1, 두 번째 건 2, 1인데 음수, 세 번째 건 3, 2, 1 근데 양수, 그 다음 네 번째 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다섯 번째 건 5, 4, 3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개씩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잘린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20은 도대체 몇 항일 거냐 라는 걸 찾아보는 건데 얘가 결국 군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군수열이라고. 그치?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군, 두 번째 군, 세 번째 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몇 번째 군 안에 몇 번째 항이냐를 찾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 봐봐. 20이 일단 나온다는 건 얘가 요 안에 20이 있다는 건 몇 번째까지 일단 갔을 거야. 몇 번째 군까지. 20번째까지는 갔겠죠, 일단. 맞지? 그러니까 1군부터 시작해서 19까지는 일단 다 지나갔고 그럼 20번째가 왔어. 그럼 근데 잘 봐. 첫 번째 거는 플러스, 두 번째 건 마이너스, 세 번째 건 플러스잖아. 그럼 20번째 거는 뭐겠어? 마이너스겠죠. 그럼 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몇 번째까지 가야 돼? 20번째도 지나치고 21번째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21번째 군을 봤을 때, 그러니까 홀수군을 봤을 때
어떻게 시작해? 21, 20, 19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애죠. 그치? 그러면 21번째 군의 두 번째 항이 20이겠네. 20이겠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몇 번째 항이냐? 일단 1군부터 20군까지는 다 지나간 거니까 1군에 1개, 2군에 2개, 3군에 3개잖아. 그치? 그러면 20군에 20개 있을 거니까 1부터 20까지 다 더하면 등차 수열이죠. 1부터 20까지 다 더하면 21 곱하기 20 즉 210개의 항이 지나친 거고 그럼 얘는 211번째, 212번째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돼? 이거를 우리는 군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건 전 교육 과정에 있는 거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진성고는 교육 과정 벗어나는 거 많이 내니까. 광북은 요즘 안 내는 추세긴 한데, 왜냐면 광북은 어려운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찾아서 내니까, 아니면 수특에서 찾아서 내니까 교육 과정 벗어나는 걸 잘 안 내는데 요즘은. 진성은 이제 옛날 기출, 이제 뭐 아니면 저 어디 서울 지역 기출 뭐 이런 거에서 이상한 데에서 막 찾아서 내니까, 아니면 뭐 이상한 걸 만들어서 내거나, 가끔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문제야라는 하고 싶은 게 그런 게 좀 있거든. 가끔 보면. 아무튼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럼 얘 보시면 10,11이 몇 번째 항이에요? 그럼 얘도 보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네요. 11 합이 2인 거. 또 얘는 1, 2, 2, 1 즉 합이 3인 거. 그 다음에 1, 3, 2, 2, 3, 1 합이 4인 거. 그 다음에 얘는 합이 5인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지? 맞지? 그럼 얘는 합이 21이잖아. 그치? 첫 번째 군의 합은 2고요. 두 번째 군의 합은 3이고요. 세 번째 군의 합은 4야. 그러면 합이 21인 애는 몇 번째 군이겠어 일단? 20번째 군이겠죠. 맞니? 첫 번째에 2, 두 번째에 3, 세 번째에 4, 20번째에 21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1군부터 19군까지는 다 지나간 거야. 다 지나간 거야. 그럼 20번째 군이 됐어. 그럼 20번째 군에 맨 처음 오는 거는 x값이 1로 고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이겠어? 1,20이 시작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쭉 가서 몇 번째까지? 10,11까지 가려면 요 군 안에 얘는 몇 번째 항이겠어? 그치, 10번째 항이겠죠. 10번째 항이겠죠. 됐죠? 그러면 1군부터 19군까지 다 지나갔다. 얘들의 전체 합은, 전체 항의 개수는 20 곱하기 19 이렇게 될 거니까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하면 190개가 지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10개니까 200번째 항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를 군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4번은 그 군수열의 각각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귀납적 정의 또는 점화식이라고 불리는 애들과 조금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보면 1125번에 얘네들은 첫 번째 줄은 1, 두 번째 줄은 2, 4, 세 번째 줄은 3, 6, 9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 규칙이 뭐야? K번째 줄에는 K부터 시작해서 K개가 적혀 있는 거야. 이해가? 첫 번째 줄에는 1부터 시작해서 1개가 적혀 있는 거고 두 번째 줄에는 2부터 시작해서 2개, 세 번째 줄에는 3부터 시작해서 3개, 네 번째 줄에는 4부터 시작해서 4개. 그럼 K번째 줄에는 K부터 시작해서 K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몇 번째 줄까지, 10번째 줄까지 다 더해봐라. 다 더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AK, 즉 K번째 줄에 적혀있는 항들을 보면 K번째 줄에 적혀있는 항들을 보면 K, 그 다음 2K, 그 다음 3K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몇 개, K개가 적혀있고 우리는 그 합을 봐야 돼. 맞지? 그럼 K번째 줄에 적힌 애들의 합을 보면 2분의 K씩 커지니까 등차 수열이죠? 초항 플러스 말항이야. 초항은 K야. 말항은 뭐야? K 제곱이죠. 봐봐. 말항들 보면. 그 다음 개수가 몇 개? K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전체 합은 2분의 1에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이 된다.
그런데 그거를 몇 번째 줄까지? 10번째 줄까지 다 더해봐라. 그러니까 답은 뭐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냥 앞으로 빼버리시면 2분의 1에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을 해봐라 라는 말이에요. 얘 계산해봐라. 됐나요? 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각각의 줄들이 각각의 규칙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 규칙을 갖고 있으면 어떤 수열이든 간에 규칙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항을 찾아서 그 일반항을 수열의 합 시그마를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1127번 보면 1127번은 뭐 또 독특한 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2, 4, 6, 8, 10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겠다. 그랬을 때 위에서 15번째 줄에 나열된 모든 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2, 4, 6, 8, 10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애들인데 2, 4, 6, 8, 10 즉 5개의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린 15번째 줄을 보고 싶은 거니까 첫 번째 줄은 1개, 두 번째 줄은 3개, 네 번째 줄은 5개, 세 번째 줄은 5개, 네 번째 줄은 7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우리 지금 보면 지금 어차피 2, 4, 6, 8, 10이 계속 반복되는 애니까 15번째 줄에 처음 시작이 뭔지 알면 그 15번째 줄이 뭔지 알 수 있어. 뭔 소린지 이해가? 처음 시작이 4야. 그럼 4, 6, 8, 10, 2, 4, 6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건 15번째 줄의 시작이 뭔지를 봐야 돼. 그럼 그 시작이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봐야 돼? 그 전까지 몇 개가 써 있는지를 알면 되죠. 몇 개가 써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세 번째 줄의 시작이 왜 10인지를 알고 싶어. 그럼 뭘 하면 돼? 그 위에 몇 개가 적혀 있으니까 4개가 적혀 있으니까 그럼 얘의 시작은 5번째 거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또 마찬가지로 내가 4번째 줄의 시작이 뭔지 알고 싶어. 그러면 그 앞에 요 앞에 1, 3, 5니까 총 9개가 쓰였네. 9개가 쓰였는데 우리는 몇 개씩 도니까 5개씩 도니까 10번째 게 여기 적히겠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각각의 개수가 1, 3, 5, 7 즉 개수는 몇씩 커지는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죠.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2K라고 쓸 수 있고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얘가 개수야. 개수. 근데 우리는 얘를 뭘 보고 싶다? K가 1부터 14번째 줄까지 몇 개인지를 일단 알고 싶다. 14번째 줄. 그 앞에 것까지. 그러면 얘는 2K니까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그럼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럼 이렇게 계산하고 14를 빼는 거니까 뭐 196 이렇게 나오나요? 맞나요? 4, 46, 50 196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15번째 15번째 줄의 시작은 몇 번째 숫자다? 197번째 숫자겠구나. 그럼 197을 내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남죠? 나머지가 2가 남는다는 건 두 번째 숫자인 4부터 시작하겠구나. 그러면 4, 6, 8, 10, 그 다음에 2, 4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총 15번째 줄이니까 여기 15를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개수에 대한 일반항이었으니까 저기다가 15를 집어넣으면 여기 항에는 총 29개의 숫자가 적혀 있을 거고 앞에 4개를 제외시킨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몇 개? 총 25개가 적혀 있는데 그게 5로 딱 떨어지죠? 그치? 그럼 2, 4, 6, 8, 12 얘가 총 5개 있을 거고 거기다가 얘를 더하시면 답이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 4, 6, 80 다 더하면 몇이니? 30? 그럼 더하면 150에다가 28 더하면 150에다 28, 178?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학교에서 알려주면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 13번은 안 나올 확률이 큰데 14번은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아예 이제 완전히 벗어난다까지는 아니잖아. 지금 시그마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13번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14번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일단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점화시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할 건데 시단계 문제 중에 풀만한 문제가 그닥 그렇게 없어서 고민인데, 일단 그래도 있는 거는 좀 풀어봅시다. 있는 거는 기출문제라고 돼 있는 것만. 지금 기출문제라고 돼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간 것 중에 36번, 37번인가요? 그러면 36번, 37번만 딱 풀고 그 뒤로 넘어갈게요. 36번, 37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풀리니? 그래서 뭐 1136번 같은 거는 이제 우리 36의 약수는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는 건데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우리가 경우에서에서 배웠죠. 그쵸? 어떻게 하는 거였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였지. 그랬을 때 얘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결국 로그에 대한 로그의 합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요 앞에 부호가 그 개수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개수가 짝수개면 앞에가 그냥 1인 거고 개수가 홀수개면 이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 로그에서 더한다는 건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진수에서 그 다음에 뺀다는 건 분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얘네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로그에 이제 위에 있는 게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있고 근데 그 중에 위에 있는 건 뭐고 짝수개면 위에 있는 거고 홀수개면 밑에 있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36의 약수에서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 쭉 나눠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조금 귀찮긴 한데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되고 1137번도 뭐만 알면 돼. 결국에 K가 FN과 F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정수값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 보면 n 집어넣으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3분의 2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n제곱 플러스 n이겠죠? 그치? 왜? n제곱 플러스 n이 정수인데 거기서 3분의 1 뺀 건과 3분의 2 더한 거 그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사실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뭐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도 있고 뭐 남아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일단은 빠졌든 안 빠졌든 나와 있는 거는 다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얘가 사실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수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서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이 말입니다. 이유타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 내려 보겠다라는 말이 귀납적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수열, 등차 수열이 있었고요. 등비 수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등차와 등비의 관계식, 그 관계식을 교육관에서 빠진 말이긴 하지만 전에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점화식이라고 불렀어요. 점화식. 알겠죠? 그 관계식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등차와 등비의 점화식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점화식이 총 5개가 있었어. 근데 그 5개 중에 원래는 정확하게 따지면 등차, 등비 빼곤 다 빠졌어. 요 3개가. 그런데 교과서에 전처럼 점화식 해가지고 1, 2, 3, 4, 5번이라고 정리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요 뒤에 3개가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뒤에 3개 중에 마지막 하나는 빼고 앞에 2개. 그러니까 일단 4개까지는 배울 거예요. 이렇게 4개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이냐? 세 번째 거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이라는 애고요. 네 번째 거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이라는 애예요. 이렇게 4개까지는 일단 배울게요. 일단은 알겠죠? 나오는 교과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등차의 점화식을 보면 등차의 관계식을 보면 뭐가 있었냐면 우리 등차 수열은 그 전항에다가 뭔가를 더해 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전항에다가 공차만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아니면 우리 등차 수열에서 뭐가 있었냐면 등차 중항이 있었어요. 등차 중항. 그래서 등차 중항을 써보면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은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라는 등차 중항이 있었죠. 얘도 관계식이야 결국에.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인 거니까 이렇게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이렇게 2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등비 수열은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죠. an 플러스 1에다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공비만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 중항 a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왜 나오냐면,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의 형태와 얘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죠. 또 얘의 형태와 얘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공차가 n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다, fn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공비가 n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잘 봐. 우리 등차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 얘니까 등차를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내가 A10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해? 초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하죠. 여기가 괜찮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엔 뭐라고? 요 공차가 fn이라는 식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우리가 10항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초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공차가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죠. 그럼 그 n에 대한 식을 9번 더하고 싶어. 그게 뭐야? 시그마죠. 즉 요렇게 더하시면 끝이에요. 이해가? 공차가 식으로 바뀌었어. 근데 난 그 식을 9개를 더하고 싶어. 그러니까 n에다가 1부터 9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는 거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곱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입장에서 A10은 초항 A에다가 공비를 9번 곱하는 거였어. 그런데 그 공비가 n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변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1부터 F2 쭉 해서 F9까지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얘는 전에 이제 쓰던 말인데 변변 더하기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변변 곱하기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써보면 돼. 잘 봐.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건데 얘 한번 1부터 넣어볼게. 여기다가 그냥 1부터 넣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쓰면은 나갈 것 같은데 밖으로. 1부터 넣어보시면 A2는 A1 플러스 F1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 2 집어넣어보면 A3은 A2 플러스 F2라고 볼 수 있고, 3 집어넣으면 A4는 A3 플러스 F3이라고 볼 수 있고, 쭉 가서 내가 저기다가 9를 집어넣어볼게요. 여기 지금 10이 적혀 있으니까 9를 집어넣어보면 A10은 A9 더하기 F9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변변 더하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 써놓고 이 전체를 더해봐라 이 소리예요. 각 변끼리 좌변과 우변을 각각. 그럼 좌변을 더하시면 이렇게 쭉 더해질 거고, 우변도 이렇게 쭉 더해지겠지. 그치? 근데 좌변과 우변은 똑같은 게 있죠. 그럼 지워지죠. 그치? 그럼 이렇게 다 지워져서 A10은 A1 더하기 얘네들의 전체 합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걸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변변 곱하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1부터 그냥 쭉 넣어볼게요. A2는 A1 곱하기 F1이고, A3은 A2 곱하기 F2고, A4는 A3 곱하기 F3이고, 쭉 가서 A10은 A9 곱하기 F9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변을 다 곱하면 다 곱하는데 양쪽 변에 똑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지워진다고. 그러니까 뭐만 남아? A10은 A1에다가 1부터 9까지를 다 곱한 거다라는 게 남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답지에는 그냥 이렇게 딱 결과값만 적혀 있을 거야. 결과값만 적혀 있을 건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다? 변변 더하기, 변변 곱하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뭐다? 얘는 공차가 이제 시계 형태로, 얘는 공비가 시계 형태로 존재하는 애들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이렇게 이런 애가 있었어요.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이런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하지 마시고 얘가 뒤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은 이렇게 4개 점화식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4개 점화식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유형 1번에
01번에 등차 수열의 균합적 정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면 A1이 100이다. A1이 100이다. 그랬을 때 AN 플러스 1 플러스 3은 AN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3을 반대로 넘기면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3이다. 즉 전항에다가 3을 빼면 다음항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가 뭔 거야? 마이너스 3이 공차 D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나요? 그러면 초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AN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라고 쓸 수가 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는 13 쓰시면 답이다 라는 건데 봐봐. 점화식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2개의 항으로 만들어진 점화식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3개의 항으로 만들어진 점화식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쟤 봐봐. 2개로 만들어진 애는 여기에 공차가 나와 있지. 공차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입장에서 공차를 알고 있어. 그러면 뭘 추가로 알면? 하나의 항을 추가로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2개짜리 등차 수열, 다시 2개짜리 점화식은 하나의 항을 줘요. 그래야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은 공차는 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 구하려면 뭘 알면? 초항을 알면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개짜리 점화식은 하나의 항을 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 점화식은 2개의 항을 같이 줍니다. 왜냐면 얘를 딱 보고 아 얘는 등차 수열이야. 그렇지만 공차가 몇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공차를 구하려면 2개의 항은 줘야 돼. 그 둘의 관계성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3개의 항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항이 3개짜리 등차 다시 3개짜리 점화식, 3개짜리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항이 2개가 없으면 그 항을 직접 찾으셔야 돼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직접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1162번에 얘 봐봐. 요 밑에 식. 얘가 등차 중항에 대한 식이죠. 그치? 그래서 3개짜리가 나와 있어. 근데 얘를 아무리 봐도 공차가 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항을 2개를 준다. 항을 2개를 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 빠졌다? 몇이 더해졌다? 4가 더해졌다. 그러니까 그 4가 공차일 것이다. 이렇게 구하라고요. 그쵸? 그러면 AN은 뭐다? AN은 4N.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62니까 마이너스 66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랬을 때 그 AN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니까 그 SN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N값. 이거 전에 배웠었지.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부호가 바뀌기 직전이라는 소리고 부호가 바뀌는 그 값은 항상 0일 때가 된다. 그래서 0일 때를 구해보시면 N은 4분의 66이 될 거고 4분의 66은 16점 얼마죠? 그치? 16점 얼마에서 0이 될 거니까 그 전까지 즉 16까지가 최소일 거다. 이렇게 부는 거죠. 맞죠? 0이 되기 직전까지였으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굳이 SN을 구해서 SN은 2차 함수니까 최소값은 축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축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굳이 그렇게 구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까지 그냥 수열 자체로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형 2번에 등비수열의 균합적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것처럼 뭐 AN 플러스 1은 이 반대로 넘기면 2분의 AN인 거죠. 그치? 아 전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되더라.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등비수열 문제였습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얘들아 넘어가셔서 1167번 한번 풀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빠르게 풀고 넘어갑시다. 1167번. 빠르게 쭉 풀고 넘어갑시다.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다음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 어려울 거예요. 다음 시간 배우는 내용이. 왜냐면 증명이랑 그다음에 그 우리가 오늘 배우는 점화식 가지고 도형의 활용이 나와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은 일단은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이거 계산하면 얘가 로그 2의 4분의 an이 될 거니까 결국 4분의 an과 an 플러스 1이 똑같은 거니까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초항도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유형 3번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의 수열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변변 더하기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a11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1 집어넣으면 a2는 a1 플러스 3.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a3은 a2 플러스 6 해서 쭉 가서 a11이니까 10 집어넣으면 a11은 a10 플러스 3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시면 a11은 이렇게 쑥 지워지면서 결국 뭐가 된다? A1, A1은 1이니까 1 더하기 시그마의 n은 1부터 10까지 3n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1부터 10까지여야 돼요. 공차 생각하면 돼. 공차, 등차 수열에서.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된다? 1 플러스 2분의 곱하기 3은 뒤로 빼고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171번 같은 것도 보면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보면 결국에 an을 반대로 넘기면 방금 식과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a30-a5니까 a30부터 구해보면 a30 뭐일 것이다? a 플러스 시그마의 n은 1부터 29까지 n 플러스 1 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5는 a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 n 플러스 1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빼시면 어차피 얘는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치? 그리고 1부터 4까지고 얘는 1부터 29까지니까 결론적으로 뭐만 남는다? 시그마 n이 5부터 29까지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겠죠. 맞죠? 근데 이거 방금 했던 거지? 앞에서 m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부분분수. 얘는 뭐가 된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 해서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이제.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보시는 문제였다. 이걸 이제 변변 더하기라고 얘기를 하고 유형 4번에 변변 곱하기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수열 an이 제다. 그러면 a10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구한다고요. a2는 3의 1제곱 곱하기 a1 그 다음에 a3은 3의 제곱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10은 3의 9제곱 곱하기 a9 이렇게 그 다음에 전부 다 각각의 변을 전부 다
곱하겠다. 그러면 A10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지워지면서 3의 1제곱에서부터 9제곱까지를 다 곱하고 그 다음 거기다가 A1을 곱하는 거다. 그러면 3의 1제곱부터 9제곱까지 다 곱하면 몇 제곱이야? 3의 45제곱 되겠죠? 1부터 9까지의 합. 에다가 A1제곱이니까 3 이렇게 3의 46제곱 그래서 46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씌우는 거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1175번도 한번 볼게요. 1175번에 보시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항은 1일 거고요. 두 번째 항은 1 곱하기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맞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럼 세 번째 항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죠? 계속 곱하는 거야. n에다 1 넣고 곱하고 2 넣고 곱하고 그 다음은 3 넣고 곱하고 그러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될 거고.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럼 다섯 번째 항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쌓여가는 거야. 괜찮니? 그랬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해서 120으로 나눠라. 근데 120이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로 표현이 되죠. 그치? 120이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로 표현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 거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이 내잖아. 그 다음 건 7까지 곱할 거고 그 다음 8까지 곱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뭐야? 120의 배수들이야. 그럼 나눠봤자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얘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쌓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더하기 얘 하시면 얘는 1, 2, 6, 24 이렇게 되나요? 1, 2, 6, 24 더하시면 그게 답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120 같은 거. 1부터 5까지의 곱이 120이다 이런 거. 뭐 많이 아니 외우라는 게 아니야. 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소리예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가 아니라 하나 더 있네요. 1180번. 1180번까지만 하고 진도는 마무리하고 C단계에 있는 문제들 중에 괜찮은 문제들만 뽑아서 풀어봅시다. 1180번 보시면 수열 AN이 A1은 1이고 A2는 1이다. 항을 2개 줬지. 왜? 그 다음 게 항이 3개짜리니까 관계식이 항이 3개짜리니까 저렇게 준 건데 쟤를 풀어봐라 라는 건데 지금 보면 얘가 조금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와는 조금 다르죠. 그치? 곱하기의 형태도 아니고 더하기의 형태도 아니고 1180번 맞지 이거? 진도 맞죠? 응? 잠깐만. 내가 지금 이상하게 넘어갔지? 그쵸? 1175번이 마지막이 맞죠? 그치? 다음 유형으로 내가 넘어간 거지 지금? 어쩐지. 일단은 그럼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C단계로 넘어가시면 지금 문제들이 쭉 적혀 있는데 쭉 적혀 있는데 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 문제들은 좀 풀어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만한 게 요즘 들어 많이 나오는 식의 문제들이 굳이 다 풀 건 아닌 것 같고 4번까지 그러니까 1111번이랑 얘들아 1111번이랑 1211번이랑 1214번 이랑 그렇게 2개 풀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 애들은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렇게 2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1211번, 14번
볼까요? 일단 1211번부터 보면 일단 얘가 1, 2, 3, 4를 집어넣었을 때까지는 등차 수열인 거고요. 등차 수열인 거고. 그러니까 4를 집어넣으면 5항이니까 5번째 항까지는 등차 수열인 거야. 근데 여기다 1부터 집어넣으면 6번째 항부터는 2씩 곱해지는 등비 수열인 거죠. 무슨 소린지 이해가? 그럼 한번 써볼게.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1부터 넣으면 초항은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등차 수열 3, 5, 7, 9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K가 몇부터는? K가 다시 K에다 1 집어넣으면 A 6부터는 1 집어넣으면 그 앞에 항에 대한 등비 수열이 된다고요. 2 집어넣으시면 얘가 6, 그럼 얘가 10, 그 다음에 얘가 14, 18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얘는 4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소리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2가 곱해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제 2가 더해지는 이런 수열들이 쭉 나열이 돼 있다라는 소린 거고 그랬을 때 1항부터 30항까지를 다 더해봐라. 그러니까 요런 게 몇 줄이 있는 거야? 총 6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서 아까 했던 군수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군수열처럼. 얘네들이 하나인 거야. 무슨 이해가? 또 얘네들이 하나인 거야 지금. 얘네들이. 이해가? 얘네들끼리는 등비수열이잖아. 그리고 얘네 같은 줄이 한 줄, 두 줄 해가지고 총 5개씩 6줄이 있는 거니까 등비수열이고 1부터 시작하고 공비가 2고 그런 게 총 몇 개 있는 거다? 6개가 있는 거다.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활용을 해보면 R-1분의 근데 R이 2니까 2-1분의 초항 1에 2에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잘 봐.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어? 20 더해진. 그러니까 초항밖에 없어. 어차피 얘도 전부 다 등비수열이 5개인데 초항만 다른 등비수열들이야. 그러니까 뭐만 달라지는 애야? 다 똑같은데 얘만 달라져. 그러니까 뭐는 얘, 즉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얘를 각각을 다 더할 거니까 즉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은 다 똑같으니까 묶어내면 이제 분모는 1이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럼 요 앞에 뭐가 적힌다? 1, 3, 5, 7, 9가 적힌다는 거예요. 재료 묶어내면. 이해됐니? 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R-1분의 초항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공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야. 얘는 그대로야. 그리고 얘가 얘인 거고. 그럼 뭐만? 앞에 곱해져 있는 초항만 바뀌니까 얘를 그대로 묶어내고 초항끼리만 더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14번인데 1214번을 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수열이 2개로 쪼개지는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아마 15번, 아까 보니까 15번, 16번 같은 것도 둘 다 기출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둘로 이제 쪼개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조건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함수가 조건에 대해서 나눠져 있을 때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이 뭐야? 둘 중에 AN이 더 작으면 AN이 되는 거고 BN이 더 작으면 BN이 된다.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하겠다는 소리예요. 작은 걸 선택하겠다. 근데 잘 봐. AN은 3씩 곱해지는 애고 BN은 n 플러스 1이 곱해지는 애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항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씩 곱해지면 계속 하나씩 쌓여 나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곱해지는 게 점점 커질 거야. 얘는 3으로 고정돼 있어. 그 말은 언젠가는 BN이 AN을 역전할 거다. 그리고 그 역전한 이후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야. 맞죠? 항상 BN이 더 커지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은 뭔 소리다? 아, 어느 순간부터는 BN이 무조건 더 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AN이 계속 선택을 받을 거야.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그게 언제부터인지만 찾으면 되죠. 그렇죠? 직접 써보시면 돼요. AN은 1, 3,
9, 27, 81 이렇게 가는 애고 B에는 1, 2, 6, 그 다음에 4 곱하면 24, 그 다음 5 곱하면 120 이렇게 가는 애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다섯 번째 항부터는 BN이 항상 커요. 항상.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부터는 그냥 뭐야? AN과 CN이 같아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항부터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CN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CN은 좀 바꿔 써보면 N이 1, 2, 원래 이제 순서를 뒤로 써야 되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N이 1, 2, 3, 4일 때는 뭐를 따르는 거고? BN을 따르는 거고 BN이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뭐일 것이다? AN을 따라서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50번째 항까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50번째 항까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5항부터는 등비 수열을 따를 거고요. 그리고 R-1분의니까 공비가 3이죠? R-1분의 1분의 초항인데 원래는 이제 초항을 해가지고 이제 1부터라고 넣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섯 번째 항부터 보고 있죠? 그치?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을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항이 81이니까 초항을 그냥 81로 보고 그 다음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건데 항의 개수인데 5항부터 50항까지지. 그치?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야? 5항부터 50항까지면 46개예요. 45개 아니에요. 46개 큰 거에 작은 거 빼서 1 더하셔야 돼요. 항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이제 뭐 계산하시면 되죠. 1, 2, 3, 4 더하시면. 몇이니? 33? 이렇게 되니? 그러면 얘 계산하면 2분의 81이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 곱하면 3의 50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 이고 거기다가 33을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앞에 뭐 있어 지금 여기? 곱하기 2가 있으니까 2를 곱하시면 여기다가 2를 곱하시면 얘는 약분될 거니까 3의 50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니까 81 플러스 얘 2 곱하면 6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의 50제곱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나요? 됐니?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되겠지만 유형 15번도 그렇고 1215번도 그렇고 16번도 그렇고 일단 조건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조건부터 확인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봐야겠다라는 게 좀 보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고 3의 배수인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둘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n이 뭐 3, 6, 9, 12일 때랑 그게 아닐 때 1, 2, 뭐 아니면 4, 5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얘는 3칸씩 잘라서 보면 되겠구나 n을. 1, 2, 3 잘라서 한번 보고 4, 5, 6 잘라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3개씩 잘라서 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가능한 거고 16번도 얘는 이제 짝수 홀수니까 2개씩 잘라서 보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